함께하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그 중에서도 복잡한 인수분해를 할 차례예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인수분해를 모두 이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했고요. 이제는 조금 더 거기에서 좀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항들이 좀 많아졌거나, 자, 그 다음에 식들이 좀 복잡하게 뭔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 지난번 시간까지 좀 인수분해 연습이 다 안 되어 있다라는 친구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 정리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인수분해 거의 다 왔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계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복잡한 인수분해 하면서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정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의 활용이다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수의 계산도 해보고 식의 값도 뽑아본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날 식들이 또 한 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반복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 이게 말로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식들을 연습하는 과정에 관한 그 시간들을 좀 배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중에서도 복잡한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했던 과정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 어떻게 할까라는 개념 코칭부터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은 이제 다 배웠다. 다들 자신 있지? 선생님이 한 말이랑 똑같죠? 자, 탄탄아.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9a를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문자가 3개네? 쌤, 그건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뭔가 A라는 문자가 또 추가가 되어서 문자가 3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안 배웠어도 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렴. 쌤, 인수분해 공식을 2개 쓰면 되지 않나요? 우와, 다짐이 역시 똑똑하네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a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9a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자, 우리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단계별로 생각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이해. 묻는 것이 뭐였죠? 이 복잡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하려고 한다. 자,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뭔가 이제 A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곱해졌었잖아요. 그죠? 아, 공통인 인수로 묶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는 개념들을 한번 다져보고요. 자,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단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먼저 A가 공통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왜? a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9a, 그죠? 그러니까 앞에 a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 가장 먼저 인수분해할 때 했었던 방법이었어요. 그죠? 자, 묶었더니 식이 보이죠? 얘 식 보이는데 이거 뭐였지?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될 수 있었어. 똑같은 식 2번 곱해지는 거거든. 누구?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이었잖아요. 요렇게 해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공식을 좀 여러 번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식 창고에 하나하나씩 저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사실은 뭔가 복잡하다라고 했지만 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들을 미리 좀 알고 가시면 편하거든요. 그 길을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일단 묶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공통인 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 선생님 좀 크게 써줄까요? 공통인 인수가 있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2번째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공통인수가 아니라 공통인 뭐라고 했습니까? 부분이 있으면 복잡한 식에서는 공통인수뿐만 아니라 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 공통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싹싹싹싹 다
다 들어가야 되지만 공통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식 자체가 똑같은 게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통인 부분이 나와 있다면, 그죠?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어떤 한 문자로 즉 치환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환이란 녀석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복잡한 식에서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치환은 아주 그냥 친구처럼 옆에다 두고 식을 만들어 내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른 한 문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식을 전개를 하시고 즉 인수분해를 만들어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럼 이제 원래의 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셔야 돼요. 내가 치환을 했다면 원래의 식으로 반드시 다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 요거 끝까지 챙기셔야 되고요.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항의 개수가 3개짜리는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항이 3개가 있는 것은 그 2차 식의 인수분해를 그 전 시간까지 했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항이 몇 개인 건지 4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이 몇 개, 5개 이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먼저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항이 4개짜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정리를 해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이 4개짜리면 이렇게 2개의 항으로 여러분들이 끊어서 조금 묶어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치 공식처럼 이제 3개 하나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는 또 뭐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좀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항이 4개짜리가 나오면 그냥 가만히 넋놓고 보지 마시고요. 항들을 2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묶어서 보도록 하겠다, 또는 3개 하나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풀리는 방법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틀을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시면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항이 5개 이상이야. 이건 좀 굉장히 5개 이상이란 얘기는 6개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때는 이렇게 약속대로 해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요. 먼저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치? 어쨌거나 뭐 차수는 뭔지 알 거야. 문자가 곱해준 횟수. 이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우리 뭐 교과서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학년이 올라가시면 계속해서 만날 용어거든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차, 1차 상수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 문자에 관하여다, 그치? 그래서 낮은 차수의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가 나옵니다. 만약에 선생님 이 차수들이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2 문자가 있는데 차수가 똑같으면 그냥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묶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묶어주시고 똑같을 때는 그냥 그 중에 뭔가 하나를 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뭔가 보입니다. 그 나머지 그 묶은 그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식이 뭐 예를 들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또 보일 거야. 그러다 보면 또 뭔 공통 부분이 보이게 되고 식들이 쭉쭉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 첫 번째 부분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 복잡한 인수분해의 식들을 만나면요, 그냥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만났으니까 우리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챙겨주는 순서들, 그 다음에 방법들을 좀 다 익혀두시고 그렇구나 라고 한 번만 받아들여 주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덜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스마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이 있습니다. 그죠? 우와, 복잡하지? 복잡하잖아, 딱 봤을 때. 그죠?
자, 항이 3개긴 하지만 뭔가 이 개수들이 또 식으로 연결되어서 좀 복잡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그렇지. 우리의 친구 치환. 그지? 치환을 이용하시면 조금 편리해요. 왜냐면 이게 자체가 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또 다 펼쳐서 여러분들 뭔가를 정리하시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인수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얘도 x 플러스 1, 얘도 x 플러스 1 이럴 때는 우리가 공통인수라는 말 쓰지 않고 공통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공통인 부분이 있다면 한 문자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안 보이죠? 선생님 크게 적을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문자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요건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몇 수로 됩니까? a-1 곱하기 a-3이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의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다음과 같이 식들이 정리가 되어서 인수분해를 완성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두 번째 식 봐봐. 요런 거 지금 항이 몇 개야?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뭐니, 오징어니? 어쨌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어. 너무 많아. 그러면 선생님이 5개 이상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지? 한 문자에 대해서 이제 낮은 차수의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x제곱, xy 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까지 있으니까 낮은 차수를 정리한다면 y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y로 여러분들이 먼저 묶어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y를 이렇게 묶었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죠? 이렇게 두 개 여러분들이 식들을 연결하시면 되잖아. 나머지는 그냥 쭉 써주시면 돼요. y가 없는 그 나머지 식들은 쭉 써줘.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 거니? 잠깐만. 요거 인수분해 되는데 일단 해. 인수분해 되는 것들 보이는 건 하세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여기에 있는 두 개 식에서 여러분들이 또 뭐 공통인 인수 찾아낼 수 있잖아. x-2가 나왔습니다. 그럼 x-2를 딱 끄집어내시고 나머지 식들 연결하면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이 5개짜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